숨소리마저 음악이 되는 보컬의 신 이승철 씨.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룹 부활이죠. 김태원 씨와 이승철 씨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 가장 잘 맞다고 대중들은 평가하는데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지금 20여 년 넘게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이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승철 씨는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승철 씨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승철 씨는 1966년 서울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유복했고요. 교육자 집안이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집안이 가난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적도 있죠.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할아버지가 세웠고 삼촌이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학생 주임으로 계셨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형과 형수, 누나까지 모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교육자 집안이었지만 그는 학창시절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커서도 적지 않게 말썽을 부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승철 씨의 집안은 물론 외가 쪽으로도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승철 씨를 돌연변이로 여긴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는 타고났고 동요도 가요처럼 바이브레이션을 넣어 불러 선생님들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려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를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뭐 이렇게. 그는 일찍이 가수를 꿈꿔서 학창시절 밴드를 하면서 고등학생 때 이미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수로 데뷔합니다. 그 유명한 부활의 2대 보컬로 가수 생활을 시작했죠. 여기에는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수 김종서 씨가 부활의 1대 보컬인데요. 앨범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정도 활동하다 부활을 나가게 됩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희아는 김종서 씨가 불렀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지금도 한이라고. 그런데 김종서 씨는 왜 부활을 나갔을까요? 김태원 씨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위주로 음악을 끌고 가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김태원 씨는 기타리스트인데 베이시스트 이태훈 씨와 알력 다툼을 하다가 그만 보컬 김종서 씨와 이태훈 씨가 함께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2대 보컬을 뽑게 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비슷한 젊은 또래 남자들만 있는 그룹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얼마 가지 않아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승철 씨는 어떻게 부활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2007년 이승철 씨는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는데요. 강호동 씨가 어머니의 재력으로 부활의 보컬이 되었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으로 공격하자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보컬이 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동네 선배여서 자주 연습실에 놀러 갔었다며 하루는 부활의 매니저였던 형이 보컬이 필요한데 누구 없냐며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김태원 형이 나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서 부활의 보컬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팀에서 악기를 사와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서 못 들어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머니께서 내 1년치 연봉 모은 돈이다 하시며 악기들을 연결하는 시스템 기계를 사주셔서 보컬이 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승철 씨의 집안에서는 그의 음악 활동을 반대했는데요. 오로지 어머니만이 그를 믿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으나 들어가자마자 빵 뜨죠. 1986년 이승철 씨는 부활 1집으로 데뷔하자마자 히트를 치는데요. 양홍섭 작사 작곡의 희야로 메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철 씨는 겨우 19살, 김태훈 씨는 20살이었죠. 이 어린 사람들이 한국 음악계를 뒤흔든 셈이죠.
희아는 김태훈 씨의 친구였던 양홍섭 씨가 작사, 작곡했지만 부활의 명곡들은 대부분 김태훈 씨가 거의 다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이자 동시에 아티스트 경지에 오른 기타리스트였지만 노래 천재이자 꽃미남 외모의 이승철 씨에 가려져 그의 백밴드라는 비아냥을 듣던 김태훈 씨는 그만 에 손을 대게 됩니다. 결국 1987년 김태훈 씨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며 이 일을 계기로 팀은 허무하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김태훈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승철 씨가 인기가 많아지며 그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고 감옥에 갔다 와 팀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승철 씨 등 3명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 나가겠다고 하는 등 이승철 씨에게 실권이 갔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나 진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두 번째 만남에서 불꽃 튀게 일어납니다. 이승철 씨는 부활을 떠나 솔로로 데뷔했는데요. 또다시 곧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당시 1988년 나온 노래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소리 내지마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뭔지 몰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승철 씨는 김태훈 씨처럼 불법 약초를 피우다 솔로로 데뷔한 지 겨우 3년 만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방송 정지를 당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5살부터 30살, 가수로서 가장 황금기일 때죠. 훗날 2006년 야심만만 방송에서 이승철 씨는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42년 교육자 생활을 그만두셨다며 방송 정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출연이 없는 때도 인기를 유지했는데요. 이 기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승철 씨의 흉내를 내고 다녔고 그래서인지 잊혀지지 않았다고. 이승철 씨는 자신을 흉내내주던 박명수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했어요. 방송 정지가 풀리고 나서 그의 노래는 다시 히트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 사랑해 너무 사랑했었어. 소중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부활에서 나온 지 10여 년 후 어느 비오는 밤 이승철 씨의 전화 한 통화로 부활은 재회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2002년 당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역대급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레전드로 남은 이 무대에서 이승철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두껍게 보고 바라보며 그녀는 나를 알기에 나가버리고. 사람들은 이 무대를 보고 두 사람이 만드는 황홀한 음악의 세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승철 씨는 부활과 뜻을 모아 스페셜 음반을 발매하는데요.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이 그 유명한 네버엔딩 스토리. 언젠가 만나게 되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이 음반이 반응이 좋자 정규 8집 앨범 새벽을 내지만 8집을 끝으로 그는 다시 부활을 떠나 솔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또 헤어졌을까요? 여기서 두 사람 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김태훈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활로 활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승철이는 아니었다. 이승철과 부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다. 부활이 누구의 밴드로 전락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이승철과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공연 실황 DVD가 발매되며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사전 조율 없이 발매한 DVD에 한바탕 크게 싸웠다. 다음 작업은 자연스럽게 물거품이 됐다.
반면에 이승철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승철 씨는 자신과 부활이 각자 독립된 개체로 합동 콘서트를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태훈 씨는 이승철 씨가 부활의 보컬로서 콘서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또한 콘서트 주최 측에서 공연 홍보를 위해 당시 좀 더 인기가 있었던 이승철 씨의 이름을 앞에 넣어 이승철 위드 부활이라며 홍보를 했던 것이 더욱 갈등을 깊게 만든 꼴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승철 씨는 아주 끔찍한 일도 당했습니다. 이승철 씨는 공연 당일에 부활 매니저에게 다짜고짜 뺨을 맞았다고 고백했어요. 이승철 씨가 인사를 똑바로 안 했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 부활 매니저는 공연 이름에서부터 개런티 등 이승철 씨에게 여러 불만이 많았던 것이라고 했고, 이승철 씨는 이 때문에 공연을 포기하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어쨌든 매니저가 이승철 씨의 뺨을 때린 것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뺨을 맞고 노래를 부를 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결국 이승철 씨와 김태원 씨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리더, 주도권 싸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모두 각자 다른 영역이라 서로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김태원 씨는 작사, 작곡의 천재고 이승철 씨는 노래 천재이기 때문에 이 두 천재가 만나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데 두 사람의 결별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두 사람의 무대를 꼭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승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전성기 때 같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승철 씨의 위상은 견고하죠. 1990년대에는 신승훈 씨나 김건모 씨가 워낙 메가히트를 쳤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꾸준한 히트곡까지 더하면 이승철 씨가 오히려 롱런한 케이스. OST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말리꽃, 인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사람 등이 호평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콘서트 활동도 왕성하죠. 그의 노래는 특유의 감성과 보컬 테크닉이 독보적이라 팬들의 사랑이 식을 줄 모르는데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노래가 익어 노래가 신의 경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아주 자존심을 크게 다치는 일을 또 한 차례 겪은 바 있죠. 2014년 일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출입국 관계자는 경력을 문제 삼았지만 이승철 씨는 그동안 일본에 별 문제 없이 드나들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독도에서 열었던 음악회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독도야 건밤에 잘 잤는 아리랑 홀로 아리. 정부에서는 일본 대사를 불러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후 이승철 씨는 독도 콘서트에서 불렀던 통일송 그날에를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해버렸습니다. 내겐 꿈이 있어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노래의 감성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노래마저 가슴에 젖어오며 감미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는 도대체.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한때 방황을 겪기도 했죠. 1995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탤런트 강문영 씨와 결혼해서 스타 부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강문영 씨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결국 이승철 씨는 슬아의 자녀 없이 강문영 씨와 결혼한 지 2년 만인 1997년 이혼하고 말았어요. 이후 강문영 씨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그는 나와 결혼했지만 사실 이미 음악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승철 씨가 가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지 10년 정도 후인 2007년 이승철 씨는 재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문영 씨는 안타깝게도 다른 남자와 또 이혼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씨는 현재 아내와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친구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상사였는데 2살 연상의 재력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연상이라 그런지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여자라서 매력이 있고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아내도 재혼한 사람이었는데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 1994년생 이진 씨가 있었는데 결혼 1년 만에 2008년생인 딸 이원 씨를 낳았죠. 딸이 아빠를 닮아 음악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승철 씨가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타디슈 채널은 뉴스나 기사, 방송 등 사실에 근거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제시하며 영상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